안녕하세요, 투병몽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항암이라는 치료 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과 방사선이 우선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기본적으로 수술 전후에 항암을 하거나 저와 같은 사기의 수술 불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암을 몸에 지닌 채 기약 없는 항암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항암이라는 게 암을 죽이는 것 말고도 우리 몸의 정상세포들까지 공격해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서 투병을 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그러한 틀을 완전히 깨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항암 원천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일찍이 소식을 접하기는 했지만 이후 암 환우 카페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고, 또 몇몇 제 지인들이 저에게 기사를 공유해주는 것을 보면서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연구 내용이 무엇인지 공유드리면서 저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논문을 쓰신 조광현 카이스트 교수님께 직접 질의 메일을 보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직접 답변해주신 내용들이 있어 이것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서 이 소식을 함께 접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 2월 5일에 뜬 기사죠. 암세포 정상세포로 되돌렸다. 의사들 통념 깨뜨린 과학자 라는 기사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올라옵니다. 내용을 보니 조광현 교수님께서 개발한 이 치료법은 암세포를 사멸시키려고 노력해온 그간의 항암치료법과는 완전히 다른, 암세포를 살려서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암치료법이었습니다. 암 발생 과정에서 임계전이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다면서 현재 대장암과 유방암 세포 단위에서 연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임계전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이 100도에서 끓어 기체로 변하듯이 세포도 특정한 임계점에 다다라야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정상세포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핵심 인자들을 발견했다는 조 교수는 이제는 암을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관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항암 치료 전략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중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만한 것들을 위주로 보면, 첫째,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으로 관리한 다음은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가. 둘째, 대장암과 유방암 이후 암에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 메일을 보낸 바로 다음날 아침 교수님께 답변 메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답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는 암세포를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관리하여 건강한 삶 유지를 치료의 목표로 한다는 것, 암세포 내에 악한 성질을 없애서 정상세포와 같게 만들어버린다는 것, 즉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또 모든 암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암마다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적용에는 한계가 있지만 공통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적용되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여쭤본 내용에 대해서는 암세포주와 체외에서 배양된 암 조직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험이어서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남아있다. 그 과정들이 성공을 해야 임상시험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수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처음 이 기사를 접하고 기대에 찼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뭐야 라고 생각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조금은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원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현실을 조금 더 깨우쳐드리자면, 이 연구 결과에 대한 기사는 이미 수년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되었으며 네이버 포털 사이트 기준으로 오래된 순을 클릭하면 첫 기사가 2007년으로 나옵니다. 2007년이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15년 전에 개발되어 기술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려 혹은 조롱 섞인 댓글을 달기도 했더라고요. 이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지금 당장 아니면 조만간이라도 암이 정복되어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마저 잘라내버리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달리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내 연구진의 연구 논문이 국제학술지 표지에 실렸다는 내용의 보도는 기초 연구 단계에서 이뤄진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연구 결과에 대한 학회, 대학, 연구팀에 대한 홍보의 목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꽤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저는 이번 조광현 교수님의 연구 결과 기사를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찾아보니 이전의 기사들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암 치료법을 개발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당시의 현실에서는 너무나 먼 얘기로 들렸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의 최신 치료법들에 더 관심이 집중돼 있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은 것들이 우리 생활 속 깊숙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는 이것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조광현 교수님의 연구를 달리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내포합니다. 사실 이번 연구 결과와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해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고 시판되기까지는 기업의 자본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영역이죠. 때문에 조 교수님의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것은 필수고요.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내용의 기사라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게끔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기업에서 이 연구를 받아들여 하루빨리 우리에게 새로운 암 치료의 패러다임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든 항암 치료를 이어가시느라 많은 분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기초 단계에서의 연구 결과들은 다소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시겠죠. 저 또한 사기 암 환자로서 그리고 지금 당장 다음 약을 찾기에 급급한 희귀 암 환자로서 지금 임상을 시작하는 혹은 임상이 끝나가는 약들에 대한 관심이 더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인공지능이 AI가 신약을 개발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 개발의 속도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도 빨라질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또 우리에게는 존버만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한시가 급한 사람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힘드시더라도 꼭 좋은 약들이 개발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치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